트위터 데이터를 활용한 이모지 추천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은 이혜원입니다. 저희는 이제 간략하게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저희가 총 2개의 추천 모델을 구성을 했습니다. 하나는 감정 기반의 이모지 추천 모델이고 두 번째는 단어 기반의 추천 모델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주제 선정에 대한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시지, 라인과 같은 메신저는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문장과 이모지, 즉 이모티콘, 그것들을 섞어서 이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느끼기에 카톡이나 라인 같은 메신저는 텍스트에 기반해서 적절한 이모지를 추천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구체적으로 이제 카카오톡 서비스만 본다 하더라도 이제 사용자가 가장 최근에 쓴 이모지들의 나열만 보여주고 그때그때 갖다 쓸 수 있도록 했지, 텍스트나 감정에 기반해서 감정 이모지나 사물 이모지를 추천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점에 착안을 해서 감정 기반 이모지 추천 모델과 단어 기반 이모지 추천 모델 2개의 모델로 구성을 해서 이모지 추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진행한 것은 감정 기반 이모지 추천 모델인데요. 일단 처음부터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전처리를 하기 위해 어떤 이모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크롤링 할 것인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트위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추천 모델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이 이모지 트래커 사이트와 이모지 공식 사이트 그 2개의 사이트를 참고해서 이모지 선정에 참고했습니다. 참고로 이 이모지 트래커 사이트는 그 전 세계의 트윗 유저들이 많이 쓰는 이모지들을 실시간으로 집계해서 보여주는 페이지이고요. 이모지 공식 사이트 들어가시면 사람 표정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카테고리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모지들 중 이모지 트래커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모지들을 선정해서 저희 총 30개의 라벨을 선별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20개의 라벨로 진행을 하다가 카테고리를 좀 더 늘려서 좀 더 풍부한 이모지 추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모지를 30개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은 저희 트위터 스크래퍼를 이용을 해서 각 이모지별로 최대한 많은 트윗을 크롤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최대한 많은 트윗을 크롤링을 해서 정제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 모든 이모지별 데이터에 대해서 크롤링을 했고 총 데이터의 개수는 약 1100만 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정제를 시작을 해야겠죠. 트위터 데이터의 특성상 연예인 단순 홍보글이라든지 광고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들 중에 일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기분을 나타내는 발화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뻘글이라든지 그런 좀 안 좋은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서 키워드를 걸어서 광고글을 제거하고 그리고 단순 리트윗돼서 유저네임의 빈도수가 많은 그런 것들의 트윗을 이제 퍼센트로 잘라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SNS 데이터는 아무래도 이제 오탈자가 상당히 많고 띄어쓰기가 지켜지지 않은 데이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서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형태소 분석을 할 때 이제 좀 힘들게 하는 미등록 단어와 오탈자들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앞단에 3단계에서 설명을 했듯이 저희가 미등록 단어와 오탈자 수정 작업을 하는 이유는 바로 형태소 분석 때문입니다. 이제
추후 모델에 그 데이터를 집어 넣을 때 이제 품사 태깅을 제대로 하고 단어를 토큰으로서 잡아줘야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코엔엘파이의 트위터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트위터 형태소 분석기의 경우에는 이제 코엔엘파이의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어들이 상당히 많았고 뭐 은어나 오탈자가 상당히 많아서 단어를 토큰으로 인식하는데 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했고 그래서 소이NLP라는 오픈소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소이NLP는 코엔엘파이와는 다르게 비지도 학습 기반이고요. 우리가 훈련 데이터를 직접 학습을 시키면서 이제 그 안에 그 데이터들의 통계적인 패턴을 찾아내서 단어를 인식을 하는 거죠. 이제 앞단에서 밑단에서 보이듯이 이제 포이전 스코어와 라이트 브랜칭 엔트로피 값들의 곱으로 이 글자들의 조합을 단어로 인식을 할 것인지 뭐 단어로 인식하지 않을 것인지 이것들을 이제 분류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좀 예시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코엔알파이에서 형태소 태깅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IOI, 성장, 뭐 어덕행더 이러한 단어들은 이제 품사 태깅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지만 소이NLP에서는 하나의 단어로서 인식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소이NLP의 상당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탈자에도 자주 나오는 오탈자에도 이러한 통계적인 패턴을 학습하는 방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등록 단어에 대해서는 이제 소이NLP를 통해서 워드 리스트를 뽑은 다음에 이제 코엔엘파이의 사전에 직접 추가를 하고 많이 나오는 오탈자를 수정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질과 형태소 분석의 성능을 좀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좀 전처리된 트윗들을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인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많이 잘 지켜지고 있고 전처리하기 전에 이제 데이터보다 훨씬 괜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델링을 시작하기 전에 또 직면했던 문제가 이모지별 클래스 불균형이 상당히 컸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웃는 이모지나 뭐 눈에 하트가 나오는 이모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정제 작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뭐 마스크 쓰고 있는 이모지나 언짢은 표정을 가지고 있는 이모지는 일단 크롤링이 되는 데이터 개수 자체가 좀 적었고 정제를 하니까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업샘플링과 다운샘플링을 통해서 이모지 개수의 비율을 맞춰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희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모델은 총 3개를 썼는데요. 발표에서는 2가지 모델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이제 베스트 텍스트에 대한 설명인데요. 베스트 텍스트는 보통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이제 워드 임베딩 방법론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워드 임베딩도 같이 해주면서 텍스트 분류 기능까지 제공해주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임베딩과 분류 모델로서도 활용을 했습니다. 임베딩 방법은 사실 워드 투백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베스트 텍스트는 단어 안에 부분 단어, 서브월드까지 고려를 해서 임베딩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히트를 보시면 이제 스케어스 리스에서 이제 이런 부분 단어들을 고려하며 워드 임베딩을 해준다는 게 뭔가 오탈자나 노이즈 데이터를 받았을 때 상당히 강한 임베딩 방법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스트 텍스트 모델을 베이스라인 모델로 잡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두 번째로 바이LSTM 모델에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LSTM은 기본적으로 문장의 시퀀스를 잘 고려하면서 학습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문장 분류 작업에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모델이고요.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여기 인풋 데이터인 돈 벌기 참 힘들다라는 길이가 4인 인풋을 각각의 셀에서 받습니다.
각각의 셀에서 받으면 이제 이 LSTM 레이어에서 단어 순서대로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각각의 인풋 데이터와 앞단의 정보를 보존하면서 학습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이디렉셔널 LSTM의 경우에는 이제 방향이 서로 양방향인 LSTM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LSTM에 이제 통과되어서 나오는 이 결과값들, 이 두 개의 결과값들의 합을 이제 바이LSTM의 최종 아웃풋으로 하게 됩니다. 상당히 간단한 바이LSTM의 모델 구조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바이LSTM을 적용하고 여기서 클래스 분류를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좀 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앞에 그 바이LSTM 모델과 동일하고요. 이제 어텐션은 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인풋 단어에 이제 좀 그 인풋 단어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그 가중치가 높은 그런 단어에 좀 더 힘을 주어서 클래스 분류를 좀 더 잘해주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XT번째 단어의 그 인풋 값들에 이제 이 어텐션 웨이트인 알파 값들을 곱해서 웨이티드 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웨이트인 이 알파 값들은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분류를 더 잘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단어에 대해서는 어텐션 웨이트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겠죠. 그래서 좀 더 분류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어텐션 메커니즘도 적용을 했었고, 그리고 오른쪽에 히트맵을 보시면 이제 이 진한 빨강으로 표시된 이 두 개의 단어, 울적과 없다라는 이 단어가 어텐션 스코어가 매우 높은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이제 문장 분류를 진행하는데 좀 중요한 단어임을 알 수 있는 그런 단어고, 결론적으로 그거 어텐션을 적용하면서 이제 가중치를 좀 더 높이면서 중요한 단어의 가중치를 높여서 분류를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모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큐러시를 이제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의 라벨 중 제일 높은 소프트 맥스 값을 가지는 탑1 어큐러시와 탑5 어큐러시 모두 표로 표시해서 나타냈습니다. 일단 라벨을 20개에서 30개로 늘리면서 어큐러시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만 이제 저희는 이모지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드는 모델이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라벨 30개 이제 어텐션이 적용된 바이LSTM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베이스라인 모델로 설정한 패스트 텍스트 모델과 어텐션을 적용한 바이LSTM 모델의 어큐러시가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성능 부분에서 차이를 조금 보기 위해서 시각화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 아래 X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탑5 이모지를 추천을 할 때 그 소프트 맥스 값들의 합을 이제 0.1씩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빈도를 세보았는데, 보통 0.8에서 1 사이에 있는 것들은 이제 테스트 텍스트나 바이LSTM 모두 예측을 더 잘 했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문제는 요 0.4와 0.8 사이에 있는 요 분집에 있는 트윗들은 패스트 텍스트보다 바이LSTM 모델이 좀 더 예측을 잘 했다는 그런 걸 봐서 이제 트윗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히스토그램에서 오른쪽 분집에 속하는 이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두 가지 모델 다 예측을 잘한 모델 그 트윗들인데, 거의 트윗들이 대부분 그 이모지와 대응되는 정확한 단어들이 존재를 합니다. 조심해요, 유유, 죽겠어요, 약간 이런 단어도 있고, 오케이입니다 했을 때 오케이 이모지를 추천하고, 약간 이런 직관적으로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트윗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는
소프트 맥스 값의 합이 0.4와 0.8 사이에 있는 트윗들, 궁집에 있는 트윗들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위에 보시면 100 미래나 관리하삼이라는 비꼬는 듯한 내용의 트윗은 이제 베스트 텍스트의 경우 좀 생뚱맞은 선글라스 낀 이모지를 추천을 하죠. 근데 바이엘STM의 경우에는 뭔가 좀 이런 비꼬는 표현도 좀 받아주는 좀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이는 이모지를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단의 트윗은 뭐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은 거에 대해서 질책하는 내용인데 이제 베스트 텍스트가 약간 앵그레 모델이다 보니 이 뭔가 좀 입맛을 다시는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를 보고 입맛을 다시는 이모지를 추천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이엘STM은 전체 문맥을 보존을 하면서 좀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이모지를 추천을 해줬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텐션을 적용한 바이엘STM 모델이 베스트 텍스트 모델보다 좀 성능이 좋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만든 구축한 모델은 단어 기반 이모지 추천 모델입니다. 이거는 따로 막 복잡한 걸 적용한 건 아니고 이제 똑같이 이모지 트래커 사이트에서 감정 이모지를 제외한 총 200개의 이모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앞단에서 설명한 소이NLP의 사전 추출 작업을 시작을 해서 그 리스트 안에 이제 어떠한 단어가 그 이모지에 많이 사용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은어나 관용어나 유사어 사전을 구축을 해서 이제 피자의 경우에는 피자뿐만 아니라 피맥, 피자라는 이런 단어들도 단어들을 입력했을 때 이제 이모지를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사전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어떤 문장을 입력을 했을 때 감정 기반 이모지와 그 사물 이모지를 동시에 띄워줄 수 있는 모델을 만든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파이큐티로 실제로 구현한 인터페이스인데 이제 오늘도 내 통장은 통장 하면은 이제 감정 이모지를 추천을 해주고 이렇게 돈 이모지도 같이 나올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프로그레스 바의 경우에는 앞단에서 얘기한 탑5 이모지의 소프트맥스 값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들이 높으면 이 추천되어지는 이모지들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거죠.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델의 한계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보통 트윗에 하나의 이모지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이모지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고 이모지 하나로 간주를 하고 크롤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고려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아쉬웠고 저희가 데이터를 최대한 정제해서 깨끗한 텍스트만 남기려고 했지만 또 그게 완벽하게 잘 되지 않았던 점, 지저분한 데이터도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저희가 트윗 데이터 말고는 다른 곳에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나 이모지의 사용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던 점이 저희의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화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큐티 만들어서 시연하는 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두 문장 정도만 좀 설명을 하자면 왜 내 카톡을 안 봐 너무 쪽당해 라는 말을 이 쪽당해라는 말을 속상해로 바꿔주고 이모지를 추천해준다는 점 그리고 그 다음 트윗은 안 봐서 모르지만 본인이 그렇다고 하시니 라는 그런 비꼬는 말투에 대해서도 약간 좀 비슷한가요 여러분? 좀 그런 문맥을 고려해서 좀 추천해준다는 거 그리고 저희 궁금하신 분 문장 지원 받아서 한번 시연해보겠습니다. 혹시 해보고 싶은 말? 혹시 네. 발표자님 너무 아름다우시네요라고 하는 감사합니다. 정말 꽤 정확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해보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없으세요? 아! 발표자님 많이 떨리신가요? 정말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떨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모지를 추천을 해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습니다. 네, 저희 발표 너무 좀 이거 별로 죄송합니다. 그럼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